안녕하세요, 양양입니다. 오늘은 파리 제자제자 방문자로서 파리 핵심 근교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해보시면 파리 근교 투어 상품도 엄청 많고 어디를 가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제가 취향에 맞게 골라가실 수 있도록 정말 좋은 근교지 여행지만 모아서 일정과 여행지 4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가는 방법과 최적의 시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드리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면서 여행 일정과 시기, 날씨 잘 고려하셔서 일정에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곳은 지베르니입니다. 보통 지베르니, 고흐마을 혹은 베르사유를 묶어서 다녀오게 됩니다. 지베르니는 아기자기한 경치와 클로드 모네의 흔적을 볼 수 있는 북서부의 작은 마을입니다. 봄에서 여름에 가면 예쁜 꽃이 핀 정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11월부터 3월 말까지 모네의 집은 아예 폐장이라 방문이 어렵습니다. 지베르니에서 모네의 집을 가지 않는다면 크게 볼 것도 없고 폐장 시기와 똑같은 시기에 꽃도 없고 경치도 별로라 저는 비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봄에서 초여름에 가신다면 꼭 추천드리고요. 많은 투어 상품이 베르사유까지 볼 수 있어서 편하게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베르사유도 자유로 가게 되신다면 꽤 멀어서 투어 상품을 통해서 갔다 오면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투어로 가신다면 총 약 11시간이 소요되고 가격은 제가 찾아보니 14만원 전후예요. 만약 모네를 정말 좋아하시고 아기자기한 마을을 좋아하시는 분은 지베르니만 자유로 다녀오셔도 돼요. 자유여행으로 가신다면 파리 생라자르역에서 베르농역까지 기차를 타고 45분 동안 가고 베르농역에서 지베르니까지는 매 15분마다 운행되는 셔틀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곳은 몽생미셸, 옹플레르, 에트르타입니다. 몽생미셸은 자유여행으로 가기에는 많이 힘들어서 투어로 많이 가시는데요. 저는 오히려 묶어서 가는 옹플레르와 에트르타가 엄청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앞서 소개드린 지베르니가 모네의 마을이라고 한다면 옹플레르와 에트르타는 인상파 화가 전체의 마을일 정도입니다. 도시 정체가 태양으로 반짝이고 절벽 위에서 아름다운 바다와 마을을 보면 왜 모든 화가들이 이 마을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파리에서 대략 오전 9시에 출발해서 3시간 30분 정도 걸려 에트르타에 도착. 에트르타는 이 코끼리 절벽으로 엄청 유명한데요. 절벽 위에 올라가봐도 좋고 마을 골목골목을 다녀봐도 좋습니다. 저는 돌아다니다가 한 카페에 들어가 경치를 보며 라떼 한잔을 했어요. 다음으로는 차로 바로 옆에 갈 수 있는 옹플레르입니다. 저는 이 마을을 꼭 다시 가고 싶어요. 이 포즈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속이 뻥 뚫리는 듯한 풍경의 항구였어요. 특히 항구 쪽에 가면 이렇게 가리비를 파는 곳이 있는데요. 정말 꼭 드세요. 그냥 가리비가 아니고 마늘, 양파, 향신료 등등 들어가서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때 신입사원 때라 하나에 2유로 정도로 무슨 싼 가격은 아니었거든요. 정말 맛있어서 3개나 먹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더 먹었을 텐데 말이죠. 아쉽습니다. 다음은 몽생미셸입니다. 엄청 유명한 수도원이죠. 규모도 생각보다 커서 수도원 안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올라가면서 보니 집도 많고 하나의 마을처럼 상점도 엄청 많습니다. 저는 수도원 내부는 들어가지 않았고 올라가서 주변 상점만 구경했는데 여기에만 있는 기념품들이 많아서 정말 재밌었어요. 여기에서 몽생미셸 숟가락을 하나 사왔는데 아직까지 엄청 만족하고 있습니다. 몽생미셸은 야경을 보고 나야 투어가 마무리되는데요. 계절마다 일몰 시간이 많이 달라서 투어 종료 시간도 많이 다릅니다. 하루 만에 옹플레르, 에트르타, 몽생미셸까지 다 볼 수 있어서 저는 엄청 만족한 일정이었고요. 기대한 것보다 훨씬 좋아서 체력만 된다면 추천드립니다. 차로만 10시간 가까이 이동해야 하지만 자유여행으로는 정말 어려우니 장단점이 확실한 투어인 것 같아요. 총 정리하자면 비용은 16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이고 겨울에는 새벽 1시, 여름에는 새벽 3시에 파리 시내에 도착하게 됩니다. 15시간에서 18시간이 소요되고 9시간, 10시간의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하니 북백에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특히 겨울에는 바람이 정말 많이 부니 단단히 하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계절에도 모자를 쓰신다면 사진 찍기 더 용이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투어는 새벽에 일정이 끝나니 하차지에 숙소를 잡거나 샌딩 서비스가 포함된 투어를 선택하세요. 혹은 택시를 타셔도 되고요. 저는 택시를 탔습니다. 세 번째로는 추운 겨울에도 어쩌면 겨울에 더 좋은 스트라스부르입니다. 유럽의 수도라고 불리는 스트라스부르는 독일과 프랑스 경계에 있습니다. 파리 시내에서 떼제베로 2시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당일치기도 좋지만 1박도 정말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날씨가 좋을 때 가시면 푸릇푸릇하고 밝은 스트라스부르를 보실 수 있고요. 스트라스부르에 트램이 있지만 여행지 간의 거리가 멀지 않아 걸어서 관광이 가능해요. 근데 야금야금 걷다 보면 이만 보는 순삭이죠.
추천 순서는 스트라스부르역에서 클레베르 광장, 구텐베르크 광장, 스트라스부르 대성당, 페티프랑스 이 순서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트라스부르 대성당 자체로도 웅장하고 정말 멋있지만 겨울에 열리는 크리스마스 마켓은 더더욱 아름답습니다. 스트라스부르의 크리스마스 마켓은 대표적인 유럽의 크리스마스 마켓으로 손꼽힙니다. 규모가 꽤 크다 보니 관광객도 정말 많이 오고 마을 전체가 크리스마스에 정말 진심이에요. 특히 유명한 이 30m 높이의 전나무에 등을 달고 꾸며 엄청 큰 크리스마스 트리도 광장 한가운데에 있고 기념사진도 찍기 좋고 분위기도 정말 좋습니다. 특히 대성당 주변으로 가장 큰 마켓이 형성됩니다. 이곳에 기념품과 먹거리들도 엄청 많아요. 만약 먹거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로왕광장에 가시면 더 다양한 먹거리를 맛보실 수 있어요. 이곳에는 보통 알려져 있는 레드와인 뱅쇼뿐만이 아니라 화이트와인 뱅쇼도 있습니다. 보증금 1유로를 더 내면 예쁜 컵에 담아주는데 매년 컵 디자인이 다르다고 하니 기념품으로 꼭 가져가세요.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곳은 벨기에입니다. 근교라기엔 약간 애매한 다른 나라이긴 한데 간 김에 다른 나라도 보고 싶은 분들에게 딱이고 유로스타로 1시간 반이면 도착합니다. 매번 너무너무 가고 싶었는데 투어는 4인 이상 모집 시에 출발한다고 해서 항상 못 갔습니다. 저도 결국 최근 마지막 파리 방문 때 자유여행으로 다녀왔습니다. 여행 순서는 브리셀, 브리헤, 겐트 이 순서대로 추천드립니다. 만약 짐이 있으시면 브리셀 중앙역에서 캐리어를 맡기시면 편합니다. 벨기에에서는 딱 경치 구경과 먹기만 하시면 완벽한 여행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홍합 슈트를 꼭 드세요. 다양한 재료 조합으로 요리해서 파는데 저는 바질 토마토 홍합 슈트를 먹었는데 엄마도 만족하셨고 한국인 입맛에 정말 딱입니다. 두 번째는 와플. 벨기에 와플 자체가 엄청 유명하잖아요. 한국에도 벨기에 와플이라고 팔 정도로 현지인 같은 사람들이 사가는 가게에 갔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가까운 데로 아무데나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초콜릿. 고디바, 길리안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초콜릿 브랜드 모두 벨기에 국적입니다. 그만큼 초콜라티에들도 자부심이 있고 모든 초콜릿 가게가 상향 평준화되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평 좋은 가게 찾아가서 많이 사서 유럽 여행 내내 먹고 한국에도 가져갔습니다. 맛이 없을 순 없는 초콜릿이지만 정말 하나하나 다 맛있었고 초콜릿의 나라이니 재미로라도 초콜릿 가게에서 하나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마지막 대망의 감자튀김. 진짜 뭔 감자튀김이냐고 하지 마세요. 저도 감자튀김 진짜 안 좋아하고 이때 배 터져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벨기에 떠나기 아쉬워서 떠나기 직전 사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씁쓸한데 바삭하고 촉촉하고 달달하면서 담백한데 짭짤하고 정말 맛있었습니다. 제 인생 감자튀김이에요. 브레실에서 가장 유명한 펄트랜드에 갔고 직원들이 한국말도 정말 잘하더라고요. 재밌었어요. 감튀 1000유로라고 막 장난쳤습니다. 경치를 말씀드리면 벨기에 곳곳에 이 사진 뒤에 배경 같은 건물들이 정말 많아서 색다르고 예뻐요. 저는 저 건물 모양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마그네틱도 사왔습니다. 크랑플라스 광장도 정말 화려하고 좋아요. 크랑플라스 광장은 야경도 엄청 멋있는 걸로 유명합니다. 오늘 브리셀, 브리에, 겐트 중에 브리에가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이곳은 브리에에 있는 강입니다. 브리에에 이렇게 예쁜 풍차 언덕이 있는데 연두색 의자도 많고 쉴 수 있는 공원입니다. 학생들도 많고 조용해요. 제가 갔을 때는 외국인이 거의 없었어요. 정말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겐트의 중세 유럽 느낌 팍팍 나는 분위기와 청량한 하늘을 보며 강가에서 맥주 한잔하면 끝입니다. 총 정리하자면 투어로 가신다면 13시간, 20만원이 소요되고 자유 또는 당일 여행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단 유로스타는 미리 예매할수록 싸니 꼭 미리 예매하세요. 제가 추천드린 4개의 근교 투어 일정 어떠셨나요? 취향에 맞게 잘 선정하셔서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그렇듯 질문과 댓글은 환영입니다.